기초의학교수 이문영이고요. 예, 오늘 국가고시 필승 특강 해부생 이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습 목표입니다. 그리고 학습 효과 좀 눈으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목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국가고시의 문제 원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뼈대 관절, 근육, 신경계통을 예, 각각 25분, 20분, 3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국가고시 문제 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제가 다년간 이렇게 국가고시를 지도하면서 어떤 것들이 좀 중요한지, 그리고 이제 특히 국가고시 문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선답형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오지선다잖아요. 우리 기본적으로 물리치료든 작업치료든. 그렇기 때문에 5가지 중에 답은 하나인데요. 답같이 보이는 게 2개, 3개, 심지어 5개가 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때요? 최선답형입니다. 그 중에서 답에 가장 가까운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국시 뭐 끝나고 아니면 뭐 모의고사 풀 때 이것도 답 아니에요? 네, 그것도 답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둘 중에 어떤 게 더 답에 가깝냐? 최선답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자꾸 헷갈리는 거죠. 명확히 해야 가장 최선답을 고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매력적인 답가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따가도 소개하겠지만 근육 중에 뭐 위팔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근육이 5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주 유사한 종류의 답가지들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름. 누가 봐도 얘는 답이 아니네? 이런 것들을 뺍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소위 말하는 매력적인 어느 것 하나 쉽게 답이 아니겠다라고 유추할 수 없는 그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내용별로 아까 이제 근육별로도 뭐 이름이 비슷한 거랄지 위치가 비슷한 거랄지 이렇게 묶어서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긍정형 문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뭇이 아닌 것은 이란 문제는 안 나와요. 뭐인 것은 이라는 문제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뭐죠? 나머지 4개는 아닌 거란 얘기죠. 틀렸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4개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 4개 중에 나머지 오답인 4개 중에 어떤 것이 답이 되더라도 나는 그 다음 문제에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하셔야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만 읽고 흡수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제로 국가고시는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만 읽고도 답가지를 보지 않고도 답을 알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주관식처럼 공부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객관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식처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막상 보면 알겠지? 보면 몰라요. 보면 알면 만점 맞아야죠. 근데 안 그렇잖아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풀 때요. 답가지를 지우세요. 가리세요. 그리고 주관식처럼 풀어보세요. 그럼 훨씬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게 나옵니다. 마이너한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저도 매년 이제 30문제씩 특히 이제 저희 작업치료 쪽에서 30문제씩 나오면 그중에서 제가 봐도 2-3문제는 너무 어렵거나 굳이 이런 문제가 왜 나왔지? 이런 문제도 꼭 있어요. 근데 만점 맞을 거 아니잖아요. 예, 과감히 그런 문제는 넘어가시고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뼈대 및 관절계통 핵심 요약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이제 내용을 좀 보면서 진행하겠고요. 맨 마지막쯤에는 이제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좀 문제 풀이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죠. 예, 뼈 모세포, 뼈세포, 뼈 파쇄계 세포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가급적이면 의학 용어는 빼겠습니다. 어차피 국가고시는 우리말과 옆에 이제 의학 용어가 병기가 되긴 합니다. 그렇게 되지만 뼈 모세포는요, 예, 뼈를 구성하는 결국 이제 뼈 세포가 되는 세포가 되는 거고요. 뼈 세포는 예, 뼈 모세포가 이제 결국은 뼈를 구성하는 어떤 물리적인 그런 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뼈 파괴세포가 중요하죠. 뼈 파괴세포는 어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세포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면역을 담당합니다. 예, 면역을 담당해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뼈를 녹여내요. 칼슘을 뽑아냅니다. 칼슘을 조절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혈중 칼슘 농도가 떨어지면 칼슘을 녹여내기 위해서 혈중 칼슘을 높이기 위해서 뼈 파괴세포가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 보수 공간이랄지 혈관, 신경 통로, 이런 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때도 역시 뼈 파괴 세포가 하고 그다음에 성장할 때도 리모델링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세포가 있다는 거 그리고 뼈 파괴 세포의 기능까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국가고시에 종종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런 구조명입니다. 치밀뼈와 해면뼈에서 주요 구조명만 보겠는데요. 먼저 하버스관. 예. 우리가 이 뼈가 이렇게 세로로, 특히 긴 뼈들에서 세로로 있다고 했을 때, 세로 방향으로 지나가는 관도 있고요. 그죠? 가로 방향으로 지나가는 관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치밀뼈에 국한된 얘기예요. 이제 굉장히 가는 관들인데, 하버스관. 우리가 H 모양이죠. 그래서 세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볼크만 캐논. 볼크만관은 이게 V자잖아요. 그래서 가로로 지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뼈 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오스테온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뼈의 기본 단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뼈 단위. 그러니까 이제 뼈 단위 외에 다른 용어들이 섞여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해면뼈에서 해면뼈는 가운데 구멍들이 있잖아요. 구멍들이 있다는 얘기는 그 구멍들 사이사이에 기둥 같은 게 있겠죠. 구형으로 우리가 골소주라고 불렀던 뼈 잔기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기둥 모양의 구조들이 있어서 이 구조들 때문에 나머지 공간들이 빈 공간, 즉 골수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골수. 그래서 이 골수 공간 안에 차 있는 거죠. 그래서 골수 공간이 있고 그 안에 차 있는 게 골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골수는 적혈구, 백혈구 이런 혈구세포를 만들어내는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리고 뼈 속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해면뼈에 빈 공간들이 있으면 나머지 뼈 장기종을 포함한 나머지 물리적 공간들은 다 얇은 막으로 코팅이 돼 있어요. 그게 뼈 속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가고시에 종종 나옵니다. 잘 챙겨두시고요. 여러분, 뭐 제가 이거 하나하나 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개수만 써놨지만, 당연히 명칭까지 아셔야죠. 정말 쉬운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뭐 뇌머리뼈는, 얼굴뼈는, 뭐 귓속뼈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지만. 어쨌든, 그리고 뇌머리뼈는 6종 8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6종인데 8개니까 2개는 쌍입니다. 그죠? 그래서 쌍인 거고 쌍이 아닌 것. 대부분 쌍이 아니지만 우리 관자뼈와 마루뼈 이 두 가지는 쌍이죠. 뇌머리뼈 중에서. 그다음 나머지 뭐 우리 뭐 나비뼈랄지 그런 다 나머지 하나씩입니다. 뒤통수뼈랄지. 자, 그다음에 얼굴뼈입니다. 얼굴뼈는요. 9종 15개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9, 18, 18개여야 되는데 3개가 부족하네요. 그러니까 3개는 하나씩이네요. 나머지는 쌍이고. 그 3개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우리 보습뼈, 그다음에 아래턱뼈, 그리고 저도 지금 순간적으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이제 세 종류가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고요. 하이오이드입니다. 목굴뼈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다시 설명드릴게요. 얼굴뼈는 9종 15개고요. 그래서 이제 V18 18개여야 되는데 3개가 부족한 거죠. 그 3개짜리는 아래턱뼈, 그다음에 보습뼈, 그다음에 목불뼈, 하이오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귓속뼈 있습니다. 우리 그세 가지 잘 챙겨주시고, 양쪽에 2개, 6쌍이 있습니다. 6개가 있습니다. 3쌍이고요. 자, 그 다음에 척추뼈, 7개, 12개, 5개, 1개, 1개인데, 엉치뼈는 5개가 하나로 융합됐죠.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이 중에서, 나중에 척수신경이 결국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척수신경과 뼈의 개수가 맞지 않는 것. 뭐죠? 엄밀히 말하면 2개입니다. 뭐예요? 목뼈와 엉치뼈. 엉치뼈는 5개 척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5개 하나로 융합됐으니까 그렇다 치고. 자, 목뼈는 목신경이 몇 개죠? 목뼈는 7개지만 목신경은 8개입니다. 뒤통수뼈와 첫 번째 목뼈부터 나오기 때문에 총 8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나중에 간혹 문해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불치 문제도 있었고요, 예전에. 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등뼈 이제 나중에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갈비뼈가 붙는 뼈가 되는 거고요. 좋습니다. 이제 복장뼈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우리 짧은 넥타이 모양으로 있는 복장뼈가 있고 갈비뼈가 12쌍, 24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물론 등뼈 12개 개수 맞죠? 등뼈에 붙는 뼈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다리뼈, 우리 뭐 사지뼈라고도 부르고요. 팔뼈와 다리뼈가 있고요. 각각 팔 이음뼈, 다리 이음뼈, 그리고 이제 팔 자유팔뼈, 자유다리뼈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먼저 팔을 몸통에 붙여주는 팔 이음뼈에는 어깨뼈와 빗장뼈가 한 쌍씩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팔뼈, 노뼈, 잡뼈, 그다음 손목뼈. 손목뼈는 여러분 아시지만 당연히 명칭 잘 아셔야 되고요. 8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8개씩 총 16개가 있고요. 손아랫뼈가 양쪽에 5개씩 10개가 있고, 자, 손가락뼈는 어떻게 되죠? 마디가 3개죠. 그래서 3, 5, 15, 15개여야 되는데, 엄지는 한 마디가 부족하죠? 14개죠. 그러니까 쌍으로는 28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8개죠. 자, 그럼 다리는요? 다리 이음뼈 있습니다. 우리가 볼기뼈라고 이제 한꺼번에 부르지만 힙본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아시죠? 장좌치, 엉덩뼈, 공둥뼈, 두덩뼈 이 세 가지로 뭉쳐 있죠. 그런데 카운팅은 하나로 돼요. 세 개 뼈 명칭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근육 이름이랄지 이런 거 할 때는 이름을 따로 분리해서 부르지만 어쨌든 하나의 뼈로 카운팅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럭다리뼈, 그다음에 무릎뼈 특이하죠. 네, 종잡뼈입니다. 그리고 위에 우리 팔에는 없었잖아요. 네, 무릎뼈 같은 종잡뼈가. 그리고 정강뼈, 종아리뼈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뼈, 이건 몇 개씩 있죠? 네, 7개씩 있습니다. 양쪽에. 그래서 14개가 되는 거죠. 네. 대신, 그리고 이제 발가락은 똑같습니다. 발월이 발가락은 똑같고, 대신 어땠습니까? 무릎뼈가 하나 더 있죠. 다리에는. 그래서 자유팔뼈와 자유다리뼈는 개수는 똑같습니다. 예, 발목뼈가 하나 부족하지만 무릎뼈가 하나씩 더 있으니까. 대신 팔 전체와 다리 전체를 보자면 팔 이음뼈가 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64개, 62개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쭉 다 합치면 총 206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4에다가 이 표 없이, 그러니까 A4 그냥 놓고요.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몇 개인지, 어느 뼈가 몇 개인지 쭉 한 아무리 못 써도 3분 내서 5분 사이엔 써야, 그죠? 내가 알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